자, 안녕하세요. 차윤환의 건강TV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어쨌든 봄이 오면 사람이 좀 바뀐다는 거죠. 봄이 되면은요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하나 좀 뭘 챙겨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영양제로 이런 거 챙겨 먹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의 좀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영양제. 오늘 저의 유튜브의 주제는 영양제, 이것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영양제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우리 몸에 보호를 해주고 보약처럼 우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다 영양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옛날에 영양제 그러면은 약국에 가서 영양제 주세요 그러면 기껏해 한 너댓 개 있던 그런 시대에는 이런 말이 좀 통했다고 보죠. 아마 영양제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 먹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약 말고요, 원기소? 원기소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잘 사는 집 보면 이렇게 피아노 위에 이렇게 원기소병 하나 딱 있고, 그리고 그거 하나 먹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그런 류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제라는 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리하기에는 한계에 와 있죠. 아니, 한계가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영양제, 요걸 좀 구분해보자.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식이보충제. 자, 먼저 건강식품, 영어로는요 헬스푸드라고 해요. 헬스푸드. 말 그대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미국에 가면은요 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잡지 중에 헬스지라는 게 있어요. 헬스라고 하는 잡지에 세계 5대 건강식품, 세계 5대 헬스푸드를 소개한 내용의 기사가 2000년도 중반에 실렸습니다. 거기에 5가지가 실렸는데, 지중해 쪽에 올리브유, 그리스 지역의 요거트, 세 번째가 한국의 김치, 그 다음에 인도의 렌틸, 일본의 나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헬스푸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 이렇게 식품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이걸 우리는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식품이라 그러면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차이가 발생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식품으로 그냥 평범하게 먹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정말 건강식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한국에는요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있죠? 김치. 야, 우리 김치 그냥 옛날부터 밥하고 김치, 김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살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김치는 아주 좋은 엄지척의 건강식품인 거죠.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한국을 또 대표하는 식품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먹는 거, 두부. 우리가 된장찌개 끓일 때도 넣고, 비 오면은 부쳐서 두부 부침에 먹고, 으깨서 먹기도 하고, 별의별 게 다 먹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두부는 너무나 좋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에요. 미국은 그걸 대신할 게 없습니다. 치즈가 있는데, 치즈는 어차피 동물성이야.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미국에서 하게 되고, 외국에서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두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부는 우리는 그냥 두부라고 하는 식품인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헬스푸드, 건강식품인 거죠.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개된 게 길어야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요거트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먹던 식품이 아니니까 건강식품이 아니라 뭔가 저게 약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넓은 범주로 보면은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능성 식품. 영어로는요, 펑셔널 푸드라고 해요. 말 그대로 펑션, 기능이 있는 식품들이에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식품이나 다른 것들, 뭐 대부분의 식품입니다. 식품 속에서 있는 어떤 특정 성분, 그 특정 성분을 쫙 뽑아요. 그리고 농축을 한 거죠. 그래서 기능성 식품들의 상당 부분은 추출물인 경우가 많아요. 뽑아낸 거예요. 자, 뽑아내면 기능성 식품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동물 테스트, 그 다음에 임상 테스트, 이런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가 나와야지만 비로소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능성 식품은 특정한 기능, 사람과 관련된 특정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그 기능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에 좋은 기능성 식품, 위에 좋은 기능성 식품, 살 빠지는 데 좋은 기능성 식품, 잠에 좋은 기능성 식품, 종류들이 무지하게 많은 게 얘네들은 만변통치가 아니라 그 특정에 대한 한두 가지의 것들을 갖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허가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것들을 우리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서로 묶어서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건강식품과 기능성 식품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남은 게 뭐죠? 식이보충제. 자, 영어로는요, Dietary Supplement라고 해요. 자, 이건 뭐냐? Dietary,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먹는, 평상시 먹는 음식들, 그 음식들 속에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애들, 그거를 식이보충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식이보충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양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 난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야 돼, 그때 먹는 게 뭐예요? 단백질 보충제. 그리고 내가 요즘 과일도 잘 못 먹고 채소도 잘 못 먹어, 그럼 뭐예요? 비타민제, 비타민 보충제,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냥 영양제라는 말을 쓰게 되면 대부분 다 뭐냐, 이 식이보충제의 개념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디 몸에 좋은 영양제 없어요? 라고 그러면 그 개념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식품으로 확대가 돼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야, 몸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니?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 개념,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식이보충제의 개념들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약간의 섭취 시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김치 언제 먹어요? 맨날 먹잖아요. 그쵸? 두부 언제 먹어요? 맨날 먹어요. 외국 사람들 올리브유 언제 먹을까요? 맨날 먹어요. 즉, 건강식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처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으면서 건강에 도움을 받는 식품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효과는 살짝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충분히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게 먹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건강에 대한 그 기능, 건강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능성 식품은요, 특정한 성분을 추출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농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이 됐으니까 뭐예요? 그만큼 효과는 높아지죠. 다만 상시로 오랫동안 먹는 데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나올 수도 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능성 식품들 같은 경우는 정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능성 식품은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 간이 안 좋은데 조금 그거에 대한 기능적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럼 길어야 한 6개월? 그 정도만 딱 섭취를 하고 간 기능이 좋아지면 섭취를 중단하는 그런 좀 개념들이 약간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보충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받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식습관이나 식생활을 바꿨어요. 메뉴를 바꿨어. 그러면 굳이
섭취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운동을 팍 시작해가지고 단백질을 막 많이 먹어야 돼. 이럴 때는 자, 그 순간에만 확 먹어주면 그 고영양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식이보충제는 먹는 방향, 먹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냥 많이 먹으면 좋다. 식품은 그렇지만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식품도 많이 먹으면 저처럼 배 나옵니다. 정량, 기간 이런 걸 정해놓고 먹을 필요성이 있죠. 50대의 면역력을 올리는 영양제가 뭐냐? 자, 일단요, 면역력을 올리는데 아주 필요로 하는 영양제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단백질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나 또는 근육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이것들을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가 뭐예요? 바로 단백질. 단백질 식이보충제. 단백질 보충제를 일단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럼 기능성 식품 중에서 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요, 식품안전나라 가서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품안전나라만큼 좋은 정보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면역력과 연관된 것들에서 가장 크게 올라오는 게 뭐냐? 홍삼과 인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PGA, 폴리가마 글루탐산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에서 추출했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기능성과 관련돼서는 인삼, 홍삼, 그 다음에 청국장 추출물 요거 세 가지를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면역력을 딱 올리겠다. 가장 중요한 건 밥 잘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는 게 1차고요. 두 번째, 단백질 보충제로 단백질을 충분하게 공급을 시켜주면서 세 번째, 기능성 식품들을 가지고 약간의 약처럼 서브를 올려주는 그런 구성으로 봄 식단을 작성하시면 봄철 면역력 쭉쭉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영양제라는 말, 면역력 올리는 영양제가 어떤 게 좋아?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먹고 그것만 먹으면 내 면역력이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생각들 잘못됐고요. 영양제,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식이보충제 세부적으로 나누고 나한테 맞는 거를 1차적으로 선택해서 드실 필요성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밥을 잘 먹는 게 보약이에요. 밥이 보약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상황에서 잠깐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나를 보조해 주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식이보충제와 기능성 식품, 그런 것들을 나한테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먹는 방법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식품은 그냥 우리 식탁 위에 계속 놓아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내 건강을 지키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먹는 이런 영양제와 같은 것들 세부적으로 나눠드렸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 잘 선택하셔서 나한테 필요한 건강, 그리고 내 건강, 그리고 내 수명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